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전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세 사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전셋집에 많이 살아봤고 결혼해서는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그 다음 전세 살다가 그 다음 작은 집을 사게 됐죠. 전세 살다 보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황당한 일이 보증금을 떼이는 일인데 제가 국민학생 고학년 때 서울에 있는 주택에 저희 집이 전세를 살았는데 영등포구 대림동에 살았어요.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 너무 많아서 무서운 동네가 됐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계약했던 전세 보증금이 2,5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학년 때 그 집으로 이사를 갔고 6학년 때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엄청 우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뭐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쫓겨났고요. 결국에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전세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이 있고요. 현재 제가 도시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도 현재 전세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저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세 시장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전세 제도가 문제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경매 물건도 참 멋진 집입니다. 이 집에는 현재 전세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무려 5억 4천만 원. 와, 이 집에 전세 보증금을 5억 4천만 원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경매 물건을 살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5억 4천만 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쓰고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로 현장을 살펴보고 과연 현재 이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5억 4천을 받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24년 2월 달에 촬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길 건너편에 공사판이 보이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가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쯤 공사가 완료됐을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은 요로 올라가서 요 뒤에 있는 대문 이 집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고 거의 도시예요, 도시. 지도로 보시면 경매 물건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시 신현동이고 바로 서쪽에 분당, 순회동, 정자동, 분당이 매우 가까워요. 그냥 도시입니다. 서울 접근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마을을 보시면은 경매 물건은 요 뒤에 있는 대문인데 요 앞집을 보니까 대문이 쌍둥이죠.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 앞에 있는 집도 경매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영상 보시고 이 전원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이 도시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으시면 돼요. 올라가 보면 이렇게 경매 물건이 딱 보입니다. 으리으리하죠? 자, 벙커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뭐 누수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안쪽으로 문이 보이는데 이 문을 딱 열면은 요런 창고 같은 공간이 나온대요. 비어 있는데 이런 천장을 봐도 누수의 흔적은 전혀 없고 집은 잘 지었나 봐요. 이 지하 창고 공간에 또 무언가를 할 수 있겠죠. 자,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쪽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와요. 마침 겨울에 눈이 왔다가 살짝 녹은 모습인데 이 대리석이 조금 미끄러워 보이지 않나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동그란 디딤석이 보이네요. 뒤쪽으로 이렇게 신축 전원주택 단지가 보이고 저는 경매 물건 울타리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쪽은 철제, 용접해서 만든 것 같고 이쪽은 철제인데 초록색 메쉬 펜스. 이 두 개가 너무 안 어울려. 그게 좀 아쉬워요. 여기서 딱 뒤돌면은 이렇게 집이 보입니다. 멋지죠? 대지가 대략 113평 아담하고요. 건물은 42평 정도 됩니다. 딱 봐도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집인 것 같죠.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인데 면적을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크고
1층하고 2층 합하면은 25평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생각보다 아담한 집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7년으로 이제 만 7년 정도 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요 벽돌 붙임을 한 건지 벽돌 조적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앞으로 돌아서면 마당이 보이는데 마당이 아담해요. 그리고 거의 쌍둥이처럼 생긴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경매 물건이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거의 쌍둥이처럼 집을 두 채를 지은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뒤에 집은 경매에 나온 상황이고 앞에 집도 경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바로 앞에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여기 보이는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살짝 우측으로 돌면 남쪽 전망이 보입니다. 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바로 옆에 아주 큰 전원주택 단지가 있죠. 내려다보는 전망이 나쁘진 않아요. 집 앞쪽 남쪽 마당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데크 공간인데 그냥 기초만 있고 요 데크 시공을 하지 않았어요. 뭐 합성목 데크든 아니면은 뭐 석재 데크든 시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집이 지어진 지 7년이나 됐지만 이렇게 그냥 공그리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옆집도 이렇게 짓고 있고요. 옆집, 앞집, 와,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뭐 수도권 도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집 뒤쪽의 모습인데 LPG 가스통이 보입니다. 광주시인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나 봐요. 아쉽고요. 바로 뒷집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와, 굉장히 가깝죠. 수도권 땅값 비싸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일러실에 보일러가 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보일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지열 보일러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온수통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 보일러실 사진을 보면서 하나 걱정됐던 게 여기 열풍기, 원적외선 열풍기가 있는데 이 보일러실이 추워서 동파의 우려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면도 보겠습니다. 지하층인데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창고, 요거는 제시외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1층을 보면은 현관은 서쪽에 있고 거실, 주방. 그 다음에 여기가 발코니래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야외 데크 있고 1층 화장실, 그 다음에 안방과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올라가 보면은 2층에는 화장실 하나, 방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가족실이 있습니다. 2층 야외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잠시만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은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이잖아요. 보통 3년 약정을 하는데 약정 끝나고도 계속 쓰면은 놓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놓치지 마시라고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원, 동시에 쓰시던 폰 그대로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 거기에 정수기 렌탈까지 하면 최대 30만원 추가 혜택까지, 현금 사은품 대신 55인치 삼성 TV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싹 알아서 비교해주는 비교원 1670-2521로 전화해보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기 전세를 살고 계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5억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한번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 개요를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이 집이 감정가가 7억 8천만 원. 와, 엄청 비싸네요. 경기도 광주시. 와, 비쌉니다. 자, 근데 한번 유찰 돼서 현재 최저가가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이 2023년 12월 6일 경매 기시 결정 등기입니다. 사실 이 경매는 현재 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에요. 내 보증금 5억 4천만 원 돌려줘 하면서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고,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보면은 2021년 2월 25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한참 빠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매 물건은 낙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 과정을 통해서 배당을 받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집을 인수할 수 있는 최저가는 임차인의 보증금 5억 4천 플러스 경매 비용이 되겠죠. 감정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여러분이 인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집 임차인은 전세 계약할 때 실수한 게 없습니다. 건물 등기를 보니까 을구가 아예 깨끗했습니다. 기록사항이 없어요. 다른 권리가 없었고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1,300만 원, 뭐 1억 3천도 아니고 13억도 아니고 1,300만 원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선순위 근저당이니까 이렇게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는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증금이 5억 3천이니까 계약서에 써야죠. 전세 보증금 주면은 요거 근저당은 바로 말소한다. 이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니까 임차인이 전입한 바로 그날 2021년 2월 25일 날 요 근저당이 해지가 돼요. 보증금 5억 3천만 원 받아서 채권 최고액 1,300만 원짜리 선순위 근저당을 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된 거죠. 전세 계약 잘했어요. 그런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임차인은 보증금 5억 4천만 원 받아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들 노릇이죠. 만약에 제가 5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다. 저는 벌써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혼 때 5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산 적이 있는데 자 이사를 이제 나가는 날인데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와 그날 진짜 요즘 말로 개빡쳐서 진짜 집주인과 싸울 뻔했습니다. 야 5천만 원에도 그렇게 사람이 미치는데 5억 4천이면 저는 아주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주택 임차권을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야 5억 4천만 원 집주인한테 받기는 글렀다. 경매로 넘겨서 받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집을 보증금 5억 4천 플러스 경매 비용에 뭐 대략 한 5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가격에 낙찰받아줄 낙찰자가 나타나느냐. 그게 문제겠죠. 자, 그럼 그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볼게요. 경매 물건은 현재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바로 옆에 굉장히 큰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데 뭐 신축급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실거래 신고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 개 빼고는 실제로 신고도 하고 등기도 이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경매 물건 바로 앞에 있는 집이 토지가 72평 작아요. 건물은 60평인데 이게 11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실제로 거래가 되고 등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집도 대지 64평에 건물 60평이 10억 9천만 원 실제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원주택 단지가 실제로 거래된 물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좀 인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좀 찾아보니까 집이 굉장히 멋있긴 멋있죠. 주차장 보세요. 집 안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삐까번쩍하게 집을 지어놓은 것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거실하며 마당하며 전망하며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전원주택 단지처럼 보였습니다. 와 집안의 실내 좀 보세요. 아주 럭셔리하게 집을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경매 물건도 좋긴 한데 요 대단지 속에 있는 전원주택이 더 럭셔리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를 선정할 때 요 옆에 있는 전원주택들 실거래가랑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차라리 이 집 동쪽에 있는 집들과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집을 보니까 2021년 4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토지 면적 110평, 경매 물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건물은 53평, 경매 물건보다 13평 넓어요. 그게 7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네이버 부동산 확인해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집이 현재 매매가 나왔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집인데 현재
8억에 팔고 싶다라고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살짝 보면은 집이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경매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옆에 있는 집들과 비교해서 입찰가를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은 여기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5억 5천 정도의 낙찰이 되면은 가능할 텐데 이제 그런 낙찰자가 과연 나오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